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는 사건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소원 심판은 사건 번호가 헌마로 표기가 되는데요. 2026 헌마 12345라는 사건 번호를 보면 이 사건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침해된 기본권을 판단하는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할 것이 적법요건입니다. 적법요건이란 소송요건과 같은 것인데요. 크게 6가지입니다. 청구인 능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청구기간, 그리고 권리보호의 이익 등을 적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사전심사를 하는데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되기 때문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인정되고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처럼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도 있으니 어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는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 즉 공권력 주체에 의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행정청의 처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이라는 권리구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특정을 해야 하는데요. 한 가지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직업의 자유도 침해되면서 동시에 평등의 원칙도 위반될 수 있겠죠. 이번에 도입된 재판 소원의 경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서 해당 문제가 되는 그 법원의 재판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를 보면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처분은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 중에 처분이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5개 집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이 이거를 반려를 해요. 그런데 이 반려 행위에 대해 행정법원에 처분이 무효다, 취소다 소송을 청구했더니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없거나 이미 거친 경우라고 보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의 민원서류 반려 행위는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주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애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한다는 것인데 나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다툴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권리가 보호되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구치소 수용시설이 너무 좁아서 수용자가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고 옆으로 누워서 자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후에 형기가 만료돼서 석방되었다면 이 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구제 실익이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칙 각하 사유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보호 이익이 없더라도 심판을 계속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청구서에 대리인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권 주체성, 권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을 것,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을 것, 청구 기간 준수, 권리 보호의 이익, 이 6가지를 청구 전에 미리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도 받아보기 전에 각하가 되기 때문입니다.